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가 이제 고정이 돼버렸네. 네. 그전에는 막 편하게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들으시고요. 힘드시면은 이제 제 수업이 어떤 때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시간 반, 2시간씩. 그러면 이제,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은 더 힘들 겁니다. 왜? 하는 사람은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쓰면서까지 막 1시간 반씩 2시간씩 앉아있으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십시오. 일단은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허리 아프신 분 있죠. 이렇게 배를 내보내고 요 뒤에 여기 근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혼자서 누르기는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를 내미는 겁니다. 배를 내밀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건강이 중요한데 이제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서 이제 뭐 양쪽으로 해주시고, 제가 뭐 마사지 하는 것도 막 배웠거든요. 저희 회사에 이제 마사지사가 있어가지고 음료수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우리 딸내미가 다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러고 막 골반이 아프면 뭐 이게 그러니까 기구를 이용하는 거고, 자기가 손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체중을 이용해서 뭐 팔꿈치로 뭐 골반을 눌러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막 배워놓고. 근데 배워서 가서 써먹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틀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여러분들이 똑같이 써먹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뭐냐. 자꾸 저는 여러 번 써먹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 번 공부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게 딱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듣고 바로 써먹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반복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반복.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만의 그 부분이 요령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답안을 안 보고 막 설명드려도 저한테는 대충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쓸모없고, 왜? 여기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쓸 수 있게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게 이제 송전선 용량 증대 문제점 대책에서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단기 투입 방식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고요. 트리플이는 아까처럼 설명드렸고, 개폐서지가 좀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는 한 3개밖에 없다고요. 무유분 영춘구에서 3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보시고, 차단기 차단 메커니즘 아까 그 그림이 전부입니다. 그 그림이. 그 T0부터 T4까지 그 그림 그리는 게 그게 키포인트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차단 극간에 해서 나오는 부분.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었죠? 여기 이렇게 차단기가 있으면은, 여기 부하측입니다. 여기 발전기층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갔습니다. 예를 들어, 요 지점에서 딱 보시면은, 부하가 끊겼습니다. 여기가 차단기가 딱. 그럼 얘는 여기 멈춰있죠? 여기는, 요 지점은.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얘는 죽어있지만 얘는 발전기는 계속 도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얘 시점하고 여기 이렇게 갔을 때 요 시점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요만큼의 전압 차이가 생기죠. 요만큼의. 그래서 얘는 요 마이너스 1이라는 데 와있고, 얘는 플러스 1이라는 데서 멈춰있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라는 전압이 걸리니까. 그럼 여기서 2라는 전압이 걸리니까 이쪽으로 2라는 전압이 걸려서 진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또 올라가고 하다 보면 여기 부분에서 또 다시 또 들어가면 또 얘가 이제 또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뭐 마이너스 3, 5, 7, 9 해가지고 그림들을 그렸죠. 거기에 이제 차단기 극간이 이렇게 또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 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또 보셔야 되고요. 동작 책무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콘덴서형 차단기 선정 같은 거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내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개폐서지 쪽까지 이따가 봐서 하든가, 시간상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으면은 뭐 동작 책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자기여잔상 25점짜리 나옵니다. 언제요? 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또 나오겠죠. 왜?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자, 보시면은
이게 무슨 곡선이죠? 이 그림이 뭔가요? 이게 자기여자 현상인가요? 예? 전기 예. 자기여자. 그러면은 요 뒤에는 이거는 아 이게 그럼 앞에 거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아시면은 공부를 하신 거고. 예? 뭐라고요? 지금 답을 얘기하셨는데? 달라피. 예, 단락비 곡선. 예. 단락비가 뭐죠? 단락비는 하니까 이제 설명하려니까 힘드니까 뭐라고요? 지금 나오셨는데 뭐라고요? 정, 무, 앞, 계, 삼, 유, 지, 계. 뭐라고요? 계자전류, 계자전류. 계자전류분의 계자전류. 근데 뭐라고요? 전격 속도에서 무브와 전압을 유기하는 데 필요한 계자전류하고, 이거는 삼상 단락전류와 같은 지속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자전류. 전격 속도, 전격 전류와 같은, 예?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요? 계자전류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뭐죠? 계자전류 IF2, 이걸 IF1,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부분에 가서 얘가 뭐라고요? 전격전류. IN이니까 전격전류 아닙니까? 여기 가서 뭐, 얘는 뭡니까? IS, 쇼트, 단락전류. 뭐라고요? 여기 전격전류 나오고 여기 단락전류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때 계자전류하고 계자전류 B가 뭐라고요? 단락비라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전격전압.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여기는 계자전류인데, 여기는 전류인데, 갑자기 전압이 또 하나 또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럼 비교를 해놓은 거지, 그 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단락곡선입니까? 무브와 포화곡선이고, 아까, 단락곡선에서 만나서, 여기 단락곡선이고, 여기 전격전류 때의 그 계자전류가 흐르는 거고, 단락곡선이 흐를 때 단락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단락곡선 시에 이 계자전류고, 요거의 B가 단락비인데 그때 뭡니까? 그게 무브와 포화 곡선에서는 포화가 됐을 때는 이런 전격전압이 유기가 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쓰는 부분들이 이제 단락비에서 나중에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여자 현상은 뭐라고요?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LMN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죠.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있죠?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는 페란티 현상,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페란티 현상 그림이 없으니까 이걸 자기여자 현상으로 여러분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뒤에 가더니 이거 비슷하거든요, 얘하고.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얘는 곡선이 이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거기는 곡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선이 여기 페란티 곡선이 위에 있었죠. 뭐라고? 곡선이. 여기 직선은 하나밖에 없죠. 거기 곡선 하나 있죠. 그러면 두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만나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 뒤에 가서는 이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직선이 몇 개 있죠? 하나, 두 개 있죠? 곡선도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두 개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그냥 이런 것까지 하나, 두 개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잊어먹지 말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왜 이거 뭐죠? 이거 뭐죠? 하는 것보다 하나죠? 이거 두 개죠? 이거 숫자도 안 세면 안 되니까. 하나, 두 개.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럼 뭐하다? 여기 보시면 무여자시, 여자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거리시, 장거리시. 딱 보시면 직선이니까 선로 거리계정기 생각하시면 뭐 어쩌겠죠? 선로는 직선 아닙니까? 직선. 그러니까 단거리 시에는 이런 부분이 있고 장거리 시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뭐라고요? 근데 여자 시에 뭔가 포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무여자 시에 무브와 포화 곡선. 아까 거기서도 어떻게 했죠? 무브와 시 아까 포화 전압 아닙니까? 이 앞에서도 무브와 시. 그러니까 무브와 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자가 되면 무브와 시니까 여자가 안 된 상태죠. 부하가 없으니까 그때는 힘이 약하니까 밑에 와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여자가 되면 좀 더 힘이 더 생기겠죠. 그러면 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위로 그냥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안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끔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래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하나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외우셨죠? 여기서 만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여기서 만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딱.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주 키포인트는 뭡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무여자시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으면 똑같겠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했냐면 얘 곡선이 만나는 지점은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하고 안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얘 곡선은 여기하고 만나죠, 지금? 여기하고 하나 만나고 여기하고 하나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개.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두 개. 여기 만나는 지점이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세 개만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만나는 지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를 LMN으로 쓴 겁니다, 그냥 LMN. 이러면 잊어먹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곡선을 그리는 방법도 그냥 다 설명드립니다. 통짜박이로. 그래야지 이제 애워놓고 그냥 나중에 쓸 때 편하니까. VLM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딱 보시면 단거리 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지, 전압이. 아까 뭐라고요? 단거리 시에는 여자가 되더라도 여자 되면 뭔가 힘이 인가된다 그랬죠. 여자가 되더라도 얘 전압은 요거밖에 안 뜹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전압이 많이 뜨면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장거리 시에는 무여자가 되더라도 전압이 이만큼 뜨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여자인데도 당연히 여자가 되면 전압은 더 뜨겠죠. 그래서 이게 뭐니까 무여자 시에도 이 전압이 많이 뜨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자기 여자가 된다. 스스로 여자가 된다. 예?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림을. 그러니까 두 개를 그린다. 그러면 직선 두 개 그려놓고 그림 그릴 때도 요 두 개는 잘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걸 그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요걸 쫓아가죠.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똑같이 이렇게 들어서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림 그리는 거.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림만 이제 보시면은 페란치 현상 아까 설명드렸죠? 요게 단거리 송전술래의 전압 강화 수식이라고요. 여기는 충전에 의해서 올라갔을 때 부분이라고요. 진상전류에서 아까 여기 154 뭐라고요? 여기 154 얘는 얼마? 150 얘는 얼마? 160 그런 수치를 써주시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쓰시지 말고 표현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밖에 안 썼습니다. 그냥 예? ESER.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수치를 하나 조금씩 더 적어주시는 것도 더 낫겠더라.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본인들이 개발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저도 그냥 제 아이들은 그렇게 넣는 게 좀 어떻겠냐.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요 밑에다 해놓고 송전선은 154였고 여기 수전단은 뭐 150이었는데 여기는 송전선은 뭐 154고 수전단은 16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줄을 더 써주겠죠. 그림은 똑같이 그리되 밑에 수치적으로 하나만 더 써주면 벌써 이렇게 자리 채우죠. 윤택하게 채운다는 얘기죠. 점 하나 더 찍었을 뿐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찍으면은 100만 원에 이렇게 중간에 점 찍으면 이게 1000원이 되고요. 이 뒤에다가 찍으면은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콤마를 찍으면 되는데 점으로 찍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죠. 한마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더 생각이 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제가 방향만 제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일단 그려 주셔야 된다고. 그림도 못 그리는데 이 그림이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 하나하나 두 개 무식하게 외우는 겁니다. 그냥. 네. 저는 그렇게는 안 해왔는데, 예?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왜? 제가 외울 때는 그냥, 저도 그냥 무식하게 외웠는데, 이게 하나, 두 개로는 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 사람들 머릿속에 오래 남을까?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네? 이건 두 개네? 자꾸 보다 보니까, 저 이거 보면은 그냥 맨날 보는 거, 그림,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리긴 그리는데 왜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지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렸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 이제 나중에 보시라면 동기조상기 V곡선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이거였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잊어버립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V곡선이 뭐지?
아, 이거 저 여자가 어떻게 되지? 이거 지상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뭐 지진이 일어났네? 막 이렇게 애우고 간다. 아, 그러면 이제 왜 되는지는 아까처럼 발전기에 뭐 전기자 반작용 보면서 아, 얘는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사실 거기 이제 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오래 갑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틀렸든 간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 발전기 용량이 작으면 발전기 여자를 개방하여 두어도 단자전압이 확립되어 순식간에 발전기 전압이 과전압으로 상승한다. 이게 뭐라고요?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전기자 반작용으로 증자작용 뭐 이렇게 또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죠. 충전전류 들어오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송전솔로의 정전 용량에 의해 발전기의 고정자 권선에는 발전기의 여기 고정자죠. 여기 회전자죠. 근데 여기 계좌가 있죠. 여기 고정자 있죠. 발전기 충전하는 건 여기 뭐라고요? 90도 앞선 충전전류가 들어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죠? 여기 뭐 저번주에 배웠죠? 여기 이제 전류가 있고 여기 전압이 있고 동상일 때 이게 앞설 때 그러면 여기 동상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으로 넘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증자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예?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는 감자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는 동상이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전류만 뭐 IR, IC 뭐 요거는 IL 이렇게 RLC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동상이니까 여기 뭐 E0고 E1, E2가 어떻게 변하냐. 전기자 반작용 설명드렸죠. 자, 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자석이 발생했는데 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이만큼 더 생기지 않습니까? 얘는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이만큼 감소되니까 전압은 이만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압이 요만큼 되겠죠? 아까 요거 IR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 IR일 때 여기가 IC일 때 여기가 IL일 때 전압이 걸리는 걸 크기를 이제 그려보자 보면은 전기자 반작용에서 이걸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해서 요렇게 증자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전기 단자전압이 이렇게 커지더라. 이런 것들도 옆에다 그냥 이런 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좀 쪼개서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알면은. 그런 데서 이제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전기자 반작용 확실히 알고 있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죠, 뭐. 고수가 건법을 알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까마귀가 이걸, 사마귀가 이거 하는 거 보고, 아, 저거를 건법으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저걸 응용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채워나가기 전에는 일단은 이런 부분은 애워주셔야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레벨이 될 때 여러분들이 쓰기 위한 방법들도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 여기는 난이도가 다 틀리니까 지금 뭐 2년씩 다니신 분들은 지금 똑같은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거든요. 뭔가 새로운 부분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 책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모든 책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더 레벨업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의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Tell me your story. 왜 남의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얘기하라고요? 왜?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안지에다가 똑같이 그림 그려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신선감이 없습니다. 아, 예, 뭐 지금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얘기 그냥 똑같이 하고 있네. 뭐 누가 애를 낳다더라. 어? 그래서 어쨌다고 다 애를 낳았다고 썼습니다. 근데 이 애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든가 그 애를 낳아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쓰면 이거 뭐지? 뭐 이런 게 있었네?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건 이제 요령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도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못 씁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딱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응용된 부분은 답안지만 썼는데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걸 쓰고 이런 내용을 좀 쓰면은 20점대가 나왔다는 얘기죠. 제 경험에 80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만 이제 합격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기본적인 건 가져가야 되는데 저도 기본적인 걸 다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1월 달에 할 때 여러분들한테 팍팍, 뭐 여기 무릎팍도사도 끝났지만은 팍팍 제가 기운을 불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받아 먹으셔야지만 됩니다.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공짜로 나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게.
차비 들여서 오시고 하는데 하나라도 얻어가시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힘들게 뭐 증평에서 오고 수원에서 오고 뭐 인천에서 오고 천안에서 오고 이런 부분들 아니시지 않습니까? 뭔가 얻어갈 게 와서 뭐라도 하나를 얻어가는 그거는 이제 어디서든 못 얻어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왜 들은 거는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자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포화 특성, 장거리 여기 나와있죠. 장거리 선로의 경우는 무여자일지라도 전압은 순식간에 Vn까지 상승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여자 전류가 있을 경우는 Vn까지 상승한다. 근데 단거리는 무여자의 경우는 전압이 유기가 되지 않고 그럼 안 만나니까 곡선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곡선으로 설명합니다. 안 만났지 않습니까? 안 만났는데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야지 뭐 썸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개폐서지 등대 개폐서지 부분 나갈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여기서 단단복직기에 뭐 이렇게 나왔었나요? 크기가? 단병주동리? 예? 단단복직기에는 뭐죠? 이게 막 헷갈리지 이제. 단병주동리 단락비 쪽에서는 단병주동입니다. 단락비를 크게 한다. 튼튼하게. 단락비가 뭐였죠? 아까 견뎌지는 부분이라고 해요. 단락이 났을 때 견뎌지는 비율로 보셔도 됩니다. 아까 정격전류하고 뭐 단락전류시하고 이런 부분을 흘려줄 수 있을 때 그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차발전기는 단락비가 좋죠. 화력발전기는 단락비가 작죠. 얼마? 화력발전소의 단락비 KS 0.4에서 0.6 수력발전소 0.6에서 0.8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1.2까지도 올라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아까 거기서도 그런 내용들 조금 더 써주시고 단락비 곡선 나왔을 때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다 갖다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막 갖다가 기본적인 거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점수를 조금씩 더 주는 단병 주동리 뭐 병은 뭐죠? 발전기 병렬 운전 주파수 저하 운전 여기 단락비 단병 주파수 저하 동기발전기 동기조상기 불로 리액터 설치 팩츠 HSBC 이렇게 여기 뭐 병렬로 단락비 그 다음에 병렬운전 그 다음 단병 주파수를 저하해 충전 주파수 저하해서 충전이 여기 없네요. 동기조상기 동기발전기 리액터 설치 왜? C 성분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결국은 C를 줄여주기 위해서 뭡니까? L을 증대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L 근데 단락비를 증대시켜준다. 힘을 뭔가 늘려주면 된다.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면 양쪽으로 이제 분배가 될 거 아닙니까? 전압이 양쪽으로 그 전류가 충전 전류가 분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파수를 저하해서 충전하면 아까 그 발전기의 그 전기자 반작용을 감자작용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동기조상기나 동기발전기를 운전하는 건 저여자 운전이 있네. 이거 발전기 저여자 운전이 있네. 주파수 저여자 운전 저하해서 충전 똑같은 내용이니까. 얘하고 얘는 반대라고 그랬죠? 얘가 진상이면 얘는 진상. 반대, 그냥. 그럼 결국은, 얘가,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C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전기자가 반작용 측면에서 보면은 얘가 땡겨서 결국은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요게 좀 헷갈릴 겁니다. 여기 부분이 그때 주파수 저하에서 충전하는. 근데 얘는 쉽게 이해가 되죠? 저 C성분 들어오는데 얘는 L성분 공급하니까 그 만나는 거죠? 저번 주에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저도 사실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질문이 나오시다 보니까 그때 그럼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면서 보니까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책에. 4단계 투입 방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동. 자동은 뭡니까? 수동은 기계적인 부분이고 자동은 전기 조작 부분은 뭡니까? 솔레노이드. 전기를 이용해서 솔레노이드가 뭐죠?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거죠. 자석에서 땅 당겨주고 놔주고. 전동기에서도 뭐 투입한다. 그러면 이제 모터가 차징을 해가지고 하거나 수동은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차징해줍니다. 스프링이 있거든요. 스프링이 올라갔다 땅 잡아줬다 탁 놓으면 팡 떨어지고 이래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되죠. 스프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직류 조작, 교류 조작 그거는 전원을 직류를 하는 교류를 하는데 다 직류 타입을 쓰죠. 왜?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정전이 됐을 때 차단기를 온오프를 해줘야 되는데 AC탑은 정전이 되면 어디 가냐 이거죠. 없죠. 그러니까 배터리 DC 110V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48V를 쓰기도 하고요.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48V를 쓰게 되면 이제 전류를 많이 흘려주죠. 왜? 이걸 힘을 들여야 되니까. 110V 쓰면 전류를 좀 적게 써도 되고요. AC 220 쓰는 데도 있습니다. 교류 조작은. 근데 뭡니까? 이렇게 받으면은 전판에서 직류로서 쓴다 이거죠, 결국. 근데 이제 교류 전원이 죽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직류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배터리를 해가지고 쓰는 게 편하다 이거죠. 배터리는 다 있으니까. 변전실 안에. 기본적인. 그리고 옆에 그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충전 장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돼 있습니다. 판넬 옆에. 트립 방식. 트립이 뭐가 있냐, 트립을 이제 해줘야 되는 어떻게 하냐. 변류계 2차 전류. 이게 A접점 이용하거든요. 사고 전류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OCR 계정으로 해서 트리플을 하겠다. 부적전압. 사고 났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부적전압을 해가지고 UVR로 떨어뜨리겠다. 또 전압 트립 방식. 사고 나면 뭐 이상전압이 튄다든가 하겠죠? 그런 이상전압을 가지고 하겠다. CTD라고 합니다. CTD. 콘덴서 트립 방식. 이건 전원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기 산골짜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때 이제 전원이 들어와서 충전을 시켰죠. 상전이 들어오면 거기서 PT를 받아가지고 그 AC를 DC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충전을 해놨습니다. 뭔가. 근데 상전이 죽었습니다. 정전이 됐으면. 그럼 얘를 차단기를 온오프를 해야 되는데 전전이 없죠? 배터리 같은 건 또 없습니다. 배터리도 쓰기에 너무 멀리 돼 있다 보니까 비싸니까 판넬 하나인데 배터리 380V, 220V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10대, 20대 갖다 놔야 되거든요. 판넬 하나 갖다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옆에다 콘덴서 하나 돼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필통 같은 거 여기 판넬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축전 전압을 전압하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교류 전압을 정리하고 상시 콘덴서를 충전해 놓고 있다가 그때 한 뭐 2, 3회 정도만 배터리 대신에 콘덴서에서 전압을 충전하고 있다가 한 2, 3회 정도 온오프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합니다. 콘덴서이기 때문에. 근데 콘덴서가 그렇게 안 큽니다. 110V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들이 12V짜리 많이 갖다 놓으시거든요. 12V나 24V. 12V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110V를 쓰려면 10개를 갖다 놔야죠. 일단 10개면 배터리가 그 자동차 배터리 생각하시면 그게 들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2V짜리도 있습니다. 2V짜리면은 110V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크죠? 50개 이상을 갖다 놔야 되니까. 근데 2V짜리인데요. 용량이 큽니다. 배터리 하나가요. 이거보다 큽니다. 그것들은 용량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들이 있고요. 전압을 낮게 쓰는 것들은 이제 12V짜리 같은 용량이 작거든요. 2V짜리 같은 용량이 커집니다. 그거를 이제 많이 쓰는 대신 용량이 큰 거죠. 탄약을 보시면은 요 폭발력은 작은 것 같은데 용량이 큰 걸 많이 갖다 놓는 거하고 요거는 탄약의 파괴력은 좀 큰 것 같은데 조그만 용량을 갖다 놓는 거하고 틀린 거죠. 비율이 좀 잘못됐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단기 전격과 동작 책무.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전격 전압은 이제 표준 전압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온지 알겠죠? 표준 전압에는 공식 전압. 그렇죠. 먼저 기준 전압부터 먼저 나죠. 표준 전압에는 기준 전압이 있고, 공식 전압이 있고, 전격 전압이 있고, 절연 전압이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임펄스 파괴 전압, 뭐 제한 전압, 이렇게 나온다고요. 상형주파 파괴 전압 해가지고 쭉쭉 올라간다고요. 그걸 딱 맞춰주세요. 전격 전압은 표준 전압이 6.6kV다. 기준 전압은 1.1, 6kV다. 거기다 1.1을 곱하게 되면 공식 전압 내지 전격 전압 내지 절연 전압인 7.2kV가 나오더라. 이렇게 조금씩 약간 틀려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전격 차단 전류, 전격이니까. 전격 차단 전류 얼마나? 뭐 12.5카, 20카, 25카, 31.5카, 40카, 63카, 뭐 이런 식으로 실무에 하는 거, 그런 것들 옆에다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실무 하셨던 분들은. 그럼 벌써 답안지가 벌써 실무 냄새가 딱 나지 않습니까? 야, 아는 사람은. 전격 차단 용량 얼마죠? 뭐 100MV, 200MV 쓰시지 말라고요. 520MV 24kV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2.5카에서 520MV다. 딱 써주시라고 이런 거 확실히 아는 거죠. 25.8kV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2.5카 560MV라고요. 실제 차단기 용량 명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뭘까 하고 이제 혼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는 뭘 보면은 거기에 사진 찍어놓고 그게 뭔가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저게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뭐 틀리는지 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 표준 동작 책무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요. 뭐라고요? 투입, 차단, 투입과 같은 동작이 2회 이상 일련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동작 책무라고 얘기한다. 책임보험, 무한 책임보험, 유한 책임보험도 있죠. 차단기 차단 용량 보시면 이게 동작 책무입니다. 이게 동작 책무. 일련된 두 개의 행동이라죠. 오픈하고 클로즈 했죠. 한 번입니다. 그리고 오픈하고 또 클로즈를 또 했죠. 2번 이상. 한 다음에 다시 오픈했죠.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이거 2번이지 않는 거.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 오픈. 여기 보면 오픈이 3개였고 클로즈가 2번이었네. 2번 이상. 여기는 클로즈에는 여기 오픈 클로즈 같은데 이게 지금 먼저 오픈을 해죠.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하고 클로즈를 하고 예? 근데 그 사이에 이 시간들이 이건 좀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건 클로즈에는 오픈이네. 이거는 CO 클로즈에는 오픈 15초 클로즈에는 오픈 2회 이상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키포인트가 차단기 트리플이 아까 얘기했죠. 트리플이 여기 보시면 투입 지령 중일지라도 투입을 해라. 그래도 트립 부분이 딱 나오면 뭐라고요? 트립이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차단기를 투입할 수 있고 트립 완료 후에 트립이 됐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투입 장치에 투입 지령이 계속 부여된 상태라도 뭐 트립이 지금 돼 있으니까 트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투입 동작을 하지 않고 일단 투입 지령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립 지령이 이제 투입이 아니라 트립 지정입니다. 이게 투입이 아니라 트립 지정. 트립 지정을 해제를 한 다음에 재투입 지령을, 말이 좀 이제 이게 투입 지령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투입 지령을 해제하고 나서 다시 트립된 걸 리셋하고 그 다음에 재투입 지령을 줬을 때. 이거 말도 많고요. 일단 트립 상태를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말이. 그러니까 말이 약간 틀려진데 개념은 그거란 얘기죠. 그리고 재투입 지령을 주었을 때 그때야 투입 동작이 행해지고 왜? 리셋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트립을 내라는 명령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트립 지령을 해제하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건데 그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기계적, 정기적, 공기적 트립 그건 뭐냐? 기계적으로 트립하는 건 뭐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딱 조작 너트, 피스톤, 플런저, 전동기 등의 투입 동작을 하지 못하게 뭐 기계적으로 뭐 블러킹이 걸리는 거죠. 얘가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그 다음에 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단기를 인출하죠. 그러면 이제 인출하면 이 앞에 이렇게 딸깍딸깍 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뭘 집어넣고 싶어도 이게 빠져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왜?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만 뭐가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정기적 트립은 조작 회로, 시퀀스상으로 아까 저기 보여드리는 게 그게 정기적 트립입니다. 시퀀스로 여기 보시면 트립 기구가 부사하면 차단기를 트립시킬 수가 있고 투입 조작 회로를 그대로 닫아둔 채로 있어도 재투입하지 않는 거. 예? 여기 보면 투입 회로는 트립 자유 개정기 등에 의해서 개로되도록 되어 있는 방식. 아까 뭐였죠? 트립이 되면은 투입 쪽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개로돼 있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죠. 예? 아까 그 그림 그려놓고 하고 요거 같은 것도 그 기계적인 그림 그려놓고 얘는 뭐 공기로서 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해놨다는 얘기죠. 트립 자유 밸브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압축 공기를 해가지고 피스톤이 동작하지 않고 이제 뭐 외부로 방출하도록 돼 있다.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먼저 차단기 트리플이라는 건 뭐다? 트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트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해제되지 않으면은 투입 명령을 계속 넣어도 얘가 안 들어가는 게 트리플이다. 근데 그 안 들어가게 하는 방식에 뭐가 있냐? 기계적으로. 얘가 트립이 되면 뭔가 기계적으로 뭐 인터럭에 걸려가지고 얘가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이게 빠져있으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정기적은 아까 뭐라고요? 아까 오픈 쪽에 되면은 클로즈 쪽에 대한 접점이 시퀀스가 빠져버리면서 얘는 아무리 시그널 눌러도 그 접점이 안 붙으니까 안 되는 거죠. 기계적인 부분도 똑같고 압축근 기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실린더가 한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뭘 눌러주고 싶은데 얘가 이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안 눌러지죠. 푹 눌러줘야 되는데 쑥쑥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니면 눌러줘야 되는데 압력 때문에 안 눌러진다든가
뭔가 채워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개폐서지. 뭐라고요? 무유변, 영춘고. 해가지고 무유변, 여자전류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요거는,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시. 진상으로 전압이 앞섭니다. 충전전류. 그때는 뭡니까?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예? 재기전압 발생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어떻게, 우리는 지상이었죠? 전류를.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진상전류를 그려져 있죠? 90도.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그려지다면 이제 틀려져요. 아까 뭐, 전극 간의 파고치의 2배에 가까운 전압이 걸려서 차단기가 재점화하기 쉽다. 아까 그림 그려졌죠? 하나는 발전기 쪽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은 꺼져 있으니까 차단기는 2배 전압 걸린다면서요. 그게 바로 아까 진상전류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앞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딱 고정됐는데 얘는 앞서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류가 계속 앞서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파고치가. 그 얘기죠. 근데 뭐라고요? 최대 뭐 3.5에서 4배 밖에 안 된다. 뭐에서? 제동저항이 있어. 방지대체. 재점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 속도를 신속하게 한다. 아까 T0, T1, T3, T4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그림이 있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중성점을 직접 개통을 해가지고 고장전류가 팍 흘러버립니다. 팍 흘러버리면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거 아닙니까? 병렬외선을 설치해가지고 튼튼하게 뭐 만들어져라 이거고 그냥 고장전류 차단 시. 고장전류 차단 때도 요거는 아까 진상이죠. 얘는 지상입니다. 지상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는 2배 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배 이상은. 최대 2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상 쪽도 있고 진상 쪽도 있다고 그랬죠. 진상 쪽일 때는 여러 번 발생하는데 지상 쪽에서는 2배 정도밖에 발생 안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 재기전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RV 쪽 됐다가 회복전압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그 2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진상이 되게 되면 아까처럼 그림을 다르게 그려줘야 되겠죠. 요것도 헷갈려 하십니다. 변압기 여자전류 차단시. 여자전류는 큰 전류가 아닙니다. 작은 전류인데 개폐 특성이 이건 뭐냐? 여기도 변압기고 얘도 변압기입니까? 이건 V12 같은 어떤 차단성 특성이 우수한 걸로 차단을 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개폐 서지는 뭐다? V12로 차단했을 때 생기는 거다. 그러면 SFC 이런 G12로 차단했을 때는 개폐 서지 안 나옵니다. 왜? 차단 특성이 우수하죠 거기도. 근데 이제 소호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얘는 소호 특성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호 불을 꺼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이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게 개폐서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G12 같은 경우는 소호 특성이 우수하니까 걔 올라가기 전에 불 다 꺼버린다는 얘기죠. 전압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런저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푸터라고 얘기합니다. PU, FF, 푸퍼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그런 그림들을 이제 아시면 이제 좀 그려놓으시면 또 좋을 거고. 이런 부분. 여자전류 차단 시에는 항상 달러기로 차단하라. 여기 나와있죠. 나중에 보시면 달러기 차단. 여기 있을 겁니다. 달러기 차단. 콘덴서 설치. 왜? L값이 있으니까. 여자전류는 L값 아닙니까? 그럼 콘덴서를 설치하면 C값으로 없애주죠? 변압기 쪽에 피레기 해가지고 설치하는 게 이게 뭡니까? 서지 옵서버 아닙니까? V12로 변압기를 개폐할 때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는 BIL이 95kV로 작으니까 개폐 서지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유입 변압기 때는 안 달아도 됩니다. 왜? 개폐 서지가 발생하더라도 얘는 150kV로 BIL이 충분히 견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여기다 또 써주시고 뭐 예를 들어 시간이 되면은 근데 일단 6개 콘셉트를 쓰고 그거에 그림이 없으니까 이게 여기 변압기 하나 그림 그려주고 여기다 달러기 하나 그려주고 무부하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런 거 딱 하나 그려주면 이 사람이 그 딱 설명하고 있구나 한 방에 알죠. 그림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차단 메커니즘까지만 하고 전격 동작 처분까지도 될 것 같은데 빨리 한번 해보죠. 아까 이거 그림 다 그렸죠? 뭐라고요? 하나, 둘, 셋. 이제 1, 2, 3입니다. 1, 2, 3. 제가 저번에 배전설레 전기 방식 할 때도 1, 2, 루트 3, 3.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옛날에 그 수학 공식에서도 하다 보면 0,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찍죠. 옛날에 제가 유재석이 롯데월드 가서 자이로드를 타는데 거기서 막 수학 문제를 여러 개 내더라고요. 근데 그때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 중에 하나 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맞았습니다. 잘 찍는 거죠.
체계, 뭐라고요? 전류는 지상이라고 해요, 지상. 지상, 전류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그려놓습니다, 지금. 전압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안 끊어진다고요. 전류의 0점에서 안 끊어지고 앞에서 끊어졌다고요. 그럼 뭘 쫓아간다고요? 여기 쫓아갔죠? 그럼 얘를 또 쫓아가야지. 그럼 이렇게 쫓아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요 모양. 얘를 또 쫓아가야 되니까 올라갔다 얘를 또 쫓아가죠. 얘를 또 쫓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쫓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가더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T0, T1, 뭐 끊어지는 부분, 끊어지는 부분, 끊어지는 부분, 끊어지는 부분, 끊어지는 부분, 끊어지는 부분.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요? T0, T1, T2, T3, T4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라고요.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씩. 왜? 다른 답안지에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 있으니까. 왜? 다른 사람은 쓰는데 여러분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이쪽 저쪽 그림들을 다 갖다 쓰시는데 그림 그리는 것들을 잘 못 그리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냥 애우는 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냥 통째로 애우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는데 1년 걸립니다. 왜? 1년 걸린다니까,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여러분, 2번 정도는 들으셔야지만 이해가 되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2번 정도 들으면, 그때 이제 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데, 한 2번 정도 들으니까 알겠다. 3번 정도 들으면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4번 정도 진행하면, 이제, 팔짱을 끼기 시작한다. 요거 나오겠군. 응? 근데 앞서 나가셔야죠, 여러분들이. 딱. 자, 보시고 뭐 회복전압 나왔죠. TRV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삼성전자 쪽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차단기가 터져버렸거든요. TRV 때문에. 그래서 TRV 10점짜리를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기전압, 제조모, 단락전류 차단.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전류도 똑같은데 그림도 똑같죠. 예? 지상전류. 근데 이 제기전압이 높다 보니까 이거를 끊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끊어진 뒤에는 제조모가 없고 끊어진 순간에 뭐 가도 현상이 발생된다. 충전전류 차단. 이게 이제 어떻게 되죠? 앞서 나가는 거죠. 아까 이제 지상전류일 땐 2배밖에 안 나타난다고요. 진상전류일 때는 몇 배까지 나타난다고요? 3579 장땡 이렇게 제가 뭐 그때 농담식으로도 얘기했죠. 세륙 64 뭐 46이다 뭐 이렇게 46 여러분들 역상을 못 외우니까 이거 뭡니까 장땡입니다. 그래서 46으로 외워주십시오. 이렇게 농담식으로도 얘기했는데 진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진상이니까 어떻게 된다? 뭐 아까처럼 여기가 돼 있고 얘는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요 2배만큼 진동을 한다.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3인데 그 다음엔 얘는 여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하고 얘하고는 몇 배 차이 나죠? 여기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3에다가 1을 더하면은 예? 4죠. 4배만큼 차이 나니까 요 1에서 4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5가 되죠. 5죠. 근데 얘는 어디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1에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6은 여기 1 있고 여기 5 있으니까 6 아닙니까? 그럼 여기 또 내려가야 되죠.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3579로 계속 이렇게 증대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3579를 들었는데 이게 왜 언제 진상인지 지상인지 막 헷갈려 하시죠. 진상일 때 3579, 지상일 땐 2배. 딱 이렇게만 생각해 놓으시라고요. 그림은 똑같이 그리는데 아까처럼 거기는 이제 그 그림에서는 이게 지상일 때만 그림을 그렸죠. 이게 책에 있습니다. 근데 책에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고개를 끄덕이신 거 보니까 그전에는 이거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를 못 하셨나 본데 여기 제조모 할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들도 설명드렸죠. 2분의 1 C, 뭐 V자승에 뭐 이렇게 제기전압 나타나는 부분 이거 그냥 애우세요. 그때 수식 보여드렸죠. 근데 그 수식 가지고 이제 밀만의 정리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이제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애워주시라고요. 2분의 1 CV자승으로 해서 2분의 1로 충전이 된다. 왜? 왔다 갔다 하니까 2분의 1로 왔다 갔다 한다. 한 번 갔다 한 번 와야 되니까 한 번은 2분의 1, 한 번에 2분의 1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분의 1로 그냥 애워주세요. 예.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애우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이해하는 동안에 한 문제 더 외우십시오. 제가 그랬죠. 예? 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론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다른 데 더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시간과 어떤 돈이죠. 선택의 집중과 배분이라고 그랬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선택할 건지 아니다 이거죠. 응? 배분을 해가지고 요게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외웠습니다. 이것도 이제 키워드로 그때 외웠었거든. 병콘 뭐 이렇게 차병콘 이렇게 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신중병으로 외웠었나? 신중병? 신속하게 중성점 뭐 병렬에서 설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안 되면 일단 외워놓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죠. 다. 왜 그래야 되냐? 이해가 안 되니까. 무부와 여자존리 차단. 아까 무유변 영춘구에서 나왔죠. 요게 그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요 앞에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게 무부와 여자존리. 부하가 없죠. 여기 없는 데서 이걸 딱 제꼈더니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초핑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에너지가 생기더라. 그때 그 에너지에서 전압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단병피로였네. 달러기로 차단, 병력 컨덴서 접촉, 피레기 설치, 신중병 단콤피, 단병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 하고 여기도 뭐 신중병 단콤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에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키워드로. 여기는 이제 좀 더 나와 있네요. 고속도 제페롤. 빨리 당겨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빨리 당겨진데 그래서 고속도 제페롤이 차단해서 이게 바로 HSGS죠.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직류 차단. 직류 같은 것도 이제 차단했을 때 어떤 그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차단기 종류. 차단기 정격과 동작 책무는 이거 보시면 어려운 게 없죠. 아까도 설명드렸죠. 정격이 뭐냐? 규정된 책무, 조건 및 특정한 조작하에서 차단기 갖는 성능의 보증 한도. 무한 책임을 우리 지금 책임보험 들죠? 책임보험은 뭡니까? 어떤 그 규약에 의해서 선정되어 있어서 보험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책임보험은 뭔가?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약을 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자동차 대물, 대손 해가지고 2억 원까지, 1억 원까지 이렇게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16만 5천 원, 17만 5천 원 해가지고 책임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 것들도 들죠. 정격이란 뭐니까? 규정된 책무 조건에서 특정한 조작해서 차단기가 갖는 거다. 그럼 여기다 이제 뭐가 있나 이거죠. 정격에는 정격 전압이 있고, 정격 차단 전류가 있고, 그다음에 정격 차단 용량이 있고, 정격 투입 전류가 있고. 투입 시 메이킹 커런트라고 했죠. 차단 때는 어느 정도 사고가 날 때 이때 차단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3사이클, 5사이클, 8사이클. 투입은 어더라고요? 2분의 1 사이클. 그래서 이거는 메이킹 커런트. 만들 때 처음에 얘는 뭐라고요? 브레이킹 커런트. 이런 식으로. 피크, IM, IP, 어심, 시메트리컬 이거 고장전류 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단시간 전류. 단시간이니까 1초. 대부분 1초입니다. 여기는 2초라고 얘기를 했는데 1초 안에 그래서 이건 단시간 전류 같은 경우는 아까 정격치 2.5배라는 부분이 1.8 루트 1 해가지고 그 차단기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 30사이클에 그다음 고장 전류를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얼마라고요? 1.8 루트 2라고요. 얘가 뭐라고요? 2.5배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2.5로 해서 단시간으로 견디는 부분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요게 2 루트 2배라고요. 2.8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2분의 1 사이클의 퓨즈가 동작하는 요 곡선 아닙니까? 그걸 이제 최대 피크치로 해서 보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격 차단 시간.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클이 나오죠. 뭐라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빨라진다. 1호사부터는 3사이클. 그 다음에 22,900은 5사이클. 그 다음에 6.6kV는 8사이클 정도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더라. 여기 어떻게 보면 다 5사이클 아닙니까? 근데 여기 8사이클짜리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차단 능력을 가지고 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게 3사이클 정도 아까 그 그림 보셨잖아요. 3사이클 정도 가야지 소화가 된다고요.
소호 능력이 좋으면 그 전에 끊어줄 수 있는데 소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표준 종작 책무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표준 종작 책무 앞에서도 얘기했죠. 오픈 클로즈 두 번 이상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0.3초 3분 또는 0.3초 1분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0.3초 1분하고 0.3초 3분 정도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요 콘덴서 차단기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